네, 안녕하십니까. 중원평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매에서 말소기준 권리가 무엇인지, 경매 응찰자는 왜 말소기준 권리를 확인해야 하는지, 또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말표도 알 수 있듯이 말소기준 권리란 경매 응찰하여 낙찰을 받는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말소기준 권리는 말소기준 등기라고도 하고 이는 법률상 용어라기보다는 실무에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크게 나누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하는 설정은 주로 근저당입니다. 둘째로는 가압류 또는 압류입니다. 민사집상 압류는 채권자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채무자에게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행을 위해 미리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도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세 번째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려면 일정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한 전세권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배당 요구만 할 수 있고 말소기준 권리로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넷째로는 담보가등기입니다. 가등기 중에서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하지만 등기 내용만으로는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가등기인지는 구분이 되지 않으므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채권 신고 또는 배당 요구를 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경매 개시 결정입니다. 이는 당연히 강제 경매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임의 경매는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또는 가등기 담보권에 의해서 실행하는 경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5가지 등기는 모두 금전채권과 관련된 권리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는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권리입니다. 예로서 들어보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의 용익물권이나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 임차인,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가처분, 한매권 이런 등기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르면 낙찰자가 인수됩니다. 이런 권리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매에서 정말 체크를 잘 해야 할 부분은 말소기준 권리보다 빠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이러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으면 해당 임차인의 보증금은 전액 인수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배당 부족분이 생기면 나머지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합니다. 이는 경매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등기부상으로 최선순위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임차인이 말소기준 채권을 대의변제하여 최선순위 임차인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이 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면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으로 이전 소유자의 가압류가 있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법원 실무에서 대체적으로 특별 매각 조건으로 전 소유자 가압류는 소멸하는 조건으로 경매를 진행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경매 기록에서 이런 내용을
특별 매각 조건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건이 최선순위 등기인 경우입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전세건자가 배당 요구를 했느냐에 따라 인수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러한 부분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소되는 권리를 보겠습니다. 말소되는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은 용익권, 용익물권, 가등기 가처분, 한매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으면 원칙적으로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외적인 권리로서 먼저 유치권이 있습니다. 유치권이란 남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과 관련하여 채권을 가질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치권의 존재 여부는 경매 기록상 확인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매 기록상 나타나지 않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대개 건물 등의 공사비로 인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임장활동이나 물건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유치권은 점유여건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치권이 있는 물건에 응찰 시에는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유치권이 있는 물건은 낙찰가가 낮아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경매꾼들은 오히려 유치권 등이 있는 특수 물건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여 높은 수익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말소되지 않는 권리로 예고등기가 있습니다. 예고등기 제도는 2011년 폐지되었으므로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과거에 등기되고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낙찰받는 경우는 토지상에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나 정착물이 있으면 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경매에서는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설명이 길어질 것으로 보여 다음 영상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낙찰받은 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처분 등기로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늦더라도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를 위한 가처분입니다. 건물 많은 경매에서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및 인도를 위한 건물에 대해서 구하기 위해서 건물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건물은 철거 염려가 있으므로 입찰을 할 때 매우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등기부상 가처분이 있으면 가처분 후 피보전 권리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는 처분 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는 이전 후 원인 무효를 다투는 가처분으로 재판에 따라 말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 소유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이전 등기를 받은 경우라면 나중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등기는 원인 무효로 말소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의 예고 등기와 비슷한 효력을 가집니다. 아울러 선순위 저당권이 실제로는 변제되어 소멸되었으나 등기부상으로는 남아있어 형식상으로는 후순위 가처분이지만 실제로는 선순위 가처분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떤 권리인지 체크하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